3월 9일 날 전기의 장기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였던 주식회사 대한의 주식 100주 중 50주를 주당 2만 원에 매각하고 대금은 전액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자, 그럼 절반을 팔았네요. 자, 액면 금액은 필요 없고 우리 사올 때 만 원, 수수료 같은 건 없었죠. 자, 그럼 만 원에 사왔던 걸 전기말 15,000원에 평가를 했었네요. 그러면 주당 5,000원씩 이익을 받네요. 자, 그럼 우리 15,000원짜리 50주를 팔면 일단 75만 원 맞나요? 그리고 우리 5,000원씩 절반 50주면 25만 원 평가익 줄이면 되겠네요. 이해가셨나요? 제가 말한 거. 일단 장부 매도 가는 증권 가지고 생각하면 150만 원 아니 15만 왜 이래? 150만 원의 절반이니까 우리는 75만 원치 매도 가는 증권을 줄여주고 그리고 전기 말에 50만 원에 매도 가는 증권 평가이익 처리했던 거 차변에 매도 가는 증권 평가이익 25만 원 지워주고 그죠? 그렇게 해야 대변에 50만 원이 나가잖아. 사온 게 우리 100만 원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차변에 돈을 받는데 보통 예금 한국은행에 우리 50주를 2만 원, 100만 원에 받았네요. 그러면 100만 원이다. 그럼 50만 원만큼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결론적으로 이거죠. 만 원에 산 거 2만 원에 팔았고 50주니까 50만 원 이익이다. 자, 3월 16일 당사는 하나금융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퇴직금 추계액의 100%를 납입하고 있다. 3월 16일 퇴사하는 김수연의 퇴직금은 전액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로 이원한다. 김수연이 자발적 퇴사를 했고 800만 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당사는 퇴직금 추계액의 100%를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설정. 얘가 중요한 말이네. 그죠? 100%를 설정하고 있대요. 그러면 퇴직연금 운용자산 지우고 퇴직급여 충당 부채만 지워주면 되겠죠. 100% 설정돼 있으니까. 만약에 설정 안 된 부분이 있거나 추가로 발생해가지고 나가면 퇴직급여라고 처리하거나 혹은 안 된 거 있으면 우리가 돈을 지급을 할 건데 그런 거 없이 전부 다 전액이니까. 자, 그럼 오늘 날짜 3월 16일 날 우린 뭐부터 할까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부터. 자, 대변에 있던 퇴직급여 충당부채 800만 원 줄이고 대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지우는데 자, 우리 이 시험은 AT 시험은 금융거래처 써야 되기 때문에 퇴직연금 운용자산도 금융자산이죠. 그래서 하나금융이라고 적혀 있죠. 그럼 하나금융 800만 원 납부할 때 거래처 써놓고 그래야지 사실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그래야 자리 관리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거예요. 자, 다음 3월 18일 신규 사업인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된 설비 투자를 위해 장기 자금 조달을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회사채 발행을 하였다. 사채의 발행 금액은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자, 지금 사채가 2천만 원 액면 금액이고 발행 금액이 있고 이거 안 줬으면 계산했을 건데 쳤죠. 근데 자, 그럼 만약에 안 줬다면 자, 현가계수하고 지금 여기 현가계수하고 연금현가계수인데 자, 현가계수 연금현가계수 몇 퍼센트 거 써야 될까요?
멈춰 있으면 이상함을 느껴야지. 12%죠. 시장 이자율이죠. 그죠? 자, 우리 이 현가계수는 지금 이 채권을 사주는 사람, 돈 빌려주는 사람한테 너가 얼마 넣어두면 나중에 이자가 얼마 붙는다, 이거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하니까 우리 상대방이 생각하고 있는 이자, 시장 이자율만큼을 현재 가치로 당겨서 내 사채의 발행 금액을 맞추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산한다면 이 금액에, 이 현가계수의 액면금액 곱하고, 그리고 연금 현가계수의 1년분 액면 이자니까 200만 원을 곱하면 이 값이 나오겠죠. 자, 혹시 한번 기억해 두세요. 두 시험 다 좋아하는데 AT는 이론 시험에 얘가 등장을 해요. 자주 등장해요. 심지어는 2차전도에 삼각형 물어보고 막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 사제 테이블 했던 거 있죠. 한 번만 훑어보시면 기억이 나실 거니까. 근데 지금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필요 없죠. 얘가 있으니까. 자, 그럼 얘도 뭘로 받았죠? 한국은행 보통예금. 자, 그럼 오늘 날짜 3월 18일 날 대면의 사채 2천만 원, 차면의 보통예금 한국은행 1939,600원, 나머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96만 400원이다. 다음 3월 24일 전기의 주식회사 두리온스의 외상 매출금 264만 원이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어 대손 처리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던 대손 금액이 3월 24일에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다음 부가가치 신고서 작성은 생략하고 대손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는 포함한다. 자, 그럼 보통예금에 264만 원이 들어왔는데, 그런데 얘는 사람들 왜 이렇게 그만두는 사람이 많아. 자, 그럼 여기에 제일 중요한 회계상 사건이 뭐죠? 항상 제일 중요한 회계상 거래는 돈 받는 거예요. 돈 안 받았으면 오늘 이날에 3월 24일 날 장부에 쓸 일이 없죠. 그러면 지금 보통예금 한국은행으로 2,640만 원이, 아니 264만 원이 들어오네요. 그러면 3월 24일 날 차변에 보통예금 한국은행으로 264만 원이 들어왔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두 번째가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던 거냐 안 받았던 거냐. 얘는 받았던 거죠. 그러면 110분의 10은 부가가치세잖아. 그럼 이 금액에 110분의 10은 부가가치세니까 이제 내야 되겠죠.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으로 264만 원 나누기 11을 하면 24만 원이 나오죠. 그러면 24만 원이고, 그 다음 확인할 게 언제 대손 발생한 거냐. 그럼 정기나 정기 이전이면 대손 충당금, 올해 발생한 거면 회계 처리 확인하고 와서 써야 돼요. 사실 우리 풀려면. 그래서 취소 처리할 거니까. 그리고 그 다음 확인할 게 대손 발생했던 채권이 뭐냐. 외상매출금이죠. 그럼 외상매출금의 짝지인데, 자, 우리 스마트에이는 대손 충당금 하면 짝지가 안 보이죠. 그러면 저도 옛날에 쓸 때 얘를 외상매출금이라고 먼저 치면 108번이죠. 그렇게 해서 다음 번호로 쳐요. 전용 프로그램 쓰시는 분들 거의 대다수가 차음기전 그렇게 선택을 해요. 감가상각 누계에 갈 때도 다 그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본 계정 먼저 치고 그러면서 다음 번호 쳐버리면 편하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다음 4월 9일
3월 18일 발행한 사채 중 일부를 국민은행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조기에 상환하였다. 이걸 우리 상환했네요. 그러면 액면 금액이 2천인데 상환이 1,500만 원. 액면가가 1,500이란 이야기겠죠. 그러면 1,500만 원만큼 얘를 줄이면 따라서 줄여야 되는 게 뭐죠? 그렇죠. 사채 할인 발행 자금도 지금 75% 줄이니까 75%를 삼각에서 줄여야 되겠네요. 제가 산수를 참 못하는데 자, 그럼 오늘 날짜 4월 9일 날 차변에 사채 1,500만 원. 그럼 차변에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썼던 거 대변에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이때 우리가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다라고 했던 금액이 96만 400원이었네요. 그죠? 그럼 얘의 75% 하면 72만 300원이 되네요. 그럼 72만 300원이고 이렇게 사채 장부 금액을 지우는 거죠. 그리고 대변에 이제 우리가 지급한 돈이 당좌예금 국민은행 당좌에서 1,600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아래쪽에 여기에 나오는데 얘도 똑같아요. 플러스 나오면 이익이고 마이너스 나오면 손해고. 그럼 손해봤네요. 그래서 차변에 사채 상환 손실. 제가 마이너스라고 차변에 쓴 바로 간 이유는 손실은 비용이니까 차변 생각해도 되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는 건 차변에서 대변 뺀 값이에요. 그래서 대변이 더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 나오면 차변 쓰면 되고 만약 플러스 나오면 대변을 쓰면 돼요. 자, 이건 K랩도 똑같은 거예요. 규칙을. 자, 다음 9번 4월 11일 녹색성장 사업에 대한 사업 확장이 확정되어 신재생 에너지 기계 구입 관련 정부 지원금 1,000만 원이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126번 회사 설정 계정 과목을 정부 보조금으로 수정하여 회계 처리하시오. 자, 그럼 먼저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을 먼저 가서 코드 번호 방금 몇 번 하라 그랬죠? 126번. 네, 그럼 126번 치면 위치로 가고 자, 우리 회계사 시험에서는 정부 보조금이라는 글자를 써요. 세무사에는 국고 보조금을 쓰고 같은 거죠. 그리고 얘는 차관 계정이고 관계 계정을 104번 보통 예금 잡아라고 했죠. 아닌데 103번 보통 예금 잡아라 그랬죠. 자, 그럼 지금 이제 시킨 거 했고 그럼 이제 차변에 보통 예금 돈 들어왔고 4월 14일 날 대변에 국고 보조금이라고 쓰면 되는 거죠. 자, 그럼 4월 14일 날 차변에 보통 예금 한국은행 1,000만 원 대변에 정부 보조금 방금 만든 거 1,000만 원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 4월 17일 단기 시세 차익을 위해 보관 중인 주식회사 마곡의 주식과 관련된 배당금 지급 통지서이며 현금 배당금은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자, 지금 우리가 배당을 받은 거죠. 그러면 지금 현금 배당률이 10%네요. 그러면 전체 보통주가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의 10%니까 500만 원을 받았네요. 지금 우리 회사가 지금 5천만 원 가는 거에
10%니까 그럼 500만 원이고 배당금을 받으면 우리는 배당금 수익인 거죠. 중간 배당이든 정기 배당이든 상관없이 배당금 수익이라고 쓸 거예요. 자, 그럼 4월 17일 날 차변에 보통 예금 한국은행에 500만 원 들어오고 배당금 수익으로 500만 원이다. 자, 만약에 뭐 이런 이상한 표현은 안 하겠지만 원천징수 세액을 제외하고 받았대. 그럼 원천징수 얼마 당하죠? 그래서 우리 회사가 개인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원천징수 세액은 0원이죠. 배당은 법인한테는 법인한테는 배당할 때 원천징수를 안 하죠. 상대방도 법인이니까 나도 배당해 준 거고. 자, 이렇게 하면 자, 얘는 끝났어요. 자, 다음 24페이지로 갑시다. 24페이지 고정자산 등록 4개 하는 거죠. 안 어렵겠죠? 특별한 말 없잖아. 우리 엊그제 저번 주에 봤던 그런 멘트 하나도 없잖아. 그냥 취득금액 감가상각 2개 정액법 정액법 내역연수 경비 구분 이것만 있죠. 자, 그래서 이 4개 입력합시다. 이 4개 중에 지금 얘는 차량 운반구 1번은 입력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3개만 입력을 할게요. 예, 가지고 있다 팔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팔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냥 엔터 치면 얘도 계정 과목을 쓰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건물 101번 공장 건물 이거 하신 분들은 개발비 기초가액 240 쓰셨죠? 무형자산은 취득원가가 쓰는 게 아니죠. 자, 그럼 이제 26페이지로 가서 자, 5월 2일 날 4월 14일 정부로부터 기계장치 구입과 관련된 정부 보조금을 수령하였고 5월 2일 정부 보조금을 포함하여 기계장치를 구입하였다. 대금은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유형자산 구입과 관련된 내역은 매입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로 입력하고 정부 보조금 관련 내역은 일반 전표에 입력하시오. 자, 항상 우리 AT 시험은 취득하고 정부 보조금 사용하고 그냥 전표를 구분해서 편하게 쓰는데 세무사의 시험이 그냥
매일 매출 전표에 다 쓰라고 하는 경향이니까 얘는 분리시키니까 훨씬 더 편하죠. 그냥 얘 사온 거 쓰면 돼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 전부 다 얘 사오는 것도 나오는데 사오면 고정자산 등록까지 세트로 시킬 거예요. 얘도 이제 좀 친숙해져야지 속도가 붙겠죠. 다 하려면 작업 양이 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뭐 고정자산 등록 오늘 산 거니까 5월 2일자로 해서 얘 써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아래 먼저 세금 계산서를 보고 자, 매일 매출 전표에 가서 먼저 자산 취득부터 쓰면 5월 1일 날 51번 매입과세 오토에너지 장치 3천만 원에 300만 원 거래처는 광명기계 전자입력 분계는 혼합. 그럼 우리가 산 거는 기계 장치인데 자, 이 돈에 대해서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3,300 치고 나서 엔터 치지 말고 탭키 누르는 게 편하죠. 여기에도 거래처 한국은행으로 써주는 거예요. 우리 금융거래처 써야 되니까 매일 매출 전표에도 얘 안 쓰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엔터 치면 답 넘어가 버리니까 빠트리니까 그냥 금액 치는 데서 탭키 누르는 게 좀 편할 거예요. 실수가 덜 하니까. 자, 그럼 이제 얘는 입력 끝났고 그럼 방금 우리가 앞에 4월 14일 날 126번 정부 보조금 1,000만 원 받은 거 이걸 지금 오늘 쓴 거잖아. 그럼 자, 5월 2일 날 차변에 126번 정부 보조금 1,000만 원이고 대변에 정부 보조금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좋은 거죠. 차변 대변 같은 코드 번호 쓸 일은 절대 없잖아. 그러면 얘가 지금 기계장치의 차관 계정으로 만들어 둔 거겠죠. 그죠? 색일 때는 여러분은 확인하세요. 저는 느낌으로 가겠지만 참고로 200번대 초반은 유형자산, 중후반은 무형자산이에요. 제가 느낌으로 가지 말고 확인하는 게 좋죠. 근데 두 개면 할 필요 없잖아. 그래서 항상 어떨 땐 금액도 안 알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꼭 4월 14일 날짜 장부를 보러 가는 거예요. 코드 번호도 보고 금액도 보고 그게 제일 편하죠. 자, 그럼 이제 이 고정자산 등록해야지. 그죠? 또 F2번 기계장치 601번 오토에너지 장치 2020년 5월 2일 날 올해 취득했으니까 신규 취득에 정률법 10년 경비 구분은 500번대. 자, 이렇게 하면 끝났고 하셨죠? 자, 이제 잘 보세요. 이 다음 문제. 자, 다음 페이지에 27페이지. 자, 5월 31일 우리자동차 주식회사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차량 1을 매각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하였다. 전자세금 계산서는 전자입력으로 할 것. 전 이거 가지고 잘 보라고 한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이야기한 거예요. 단기분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회계 처리에 반영하시오라고 적혀 있죠. 그죠? 자,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이 정보는 시험 때 안 줘요. 그러면 우리 거기에서 고정자산 등록에서 확인할 거예요. 그럼 유형자산 매각과 관련된 내역은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는 전자 입력할 것. 2,500에 팔았네. 판 금액도 위해서 안 알려주죠. 자, 그럼 제일 먼저 할 작업이 고정자산 등록으로 가라 그랬더니 전 들어와 있네요. 자, 그럼 여기에서 먼저 자, 지금 오늘 며칠 날이었죠? 그렇죠. 5월 31일. 그러면 얘의
전체 양도일자를 2020년 5월 31일이라고 치면 회사계산 상각비가 바뀌죠. 그러면 이 금액만큼 자, 지금 여기에 회계 처리에 반영하시오 적혀 있는데 일반 전표에 얘를 집어넣는 거예요. 자, 우리 세무사에는 매매처 전표에 같이 넣을 거예요. 그런데 얘는 일반 전표에다가 넣으면 자, 일반 전표에 오늘 날짜 지금 며칠이었죠? 5월 31일 차변에 감가상각비고 800번대였죠? 그럼 800번대 감가상각비 375만원 대변에 자, 얘 자동차 감가상각 누계 몇 번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쓰자라고 한 거죠. 차량 운반고 치고 209번 이런 식으로 하자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감가상각 누계액 했죠. 지금 왜 이 작업을 하냐면 그럼 이제 여기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전기말 거에 지금 회계 처리한 거 합쳐서 단기말 누계액이 돼 있겠죠. 이해가시나요? 이제 장부상 감가상각 누계액은 여기 기초에다가 이만큼 방금 처리했잖아. 이 금액이 되겠죠. 그러면 자, 시험 때 제가 방금 저거 정보 안 준다라고 했죠. 안 주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은 취득가격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 이 두 개의 값을 가지고 매입 매출 전표에서 쓸 거예요. 이 두 개를 가지고 만약에 단기 상각비는 우리가 회계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용자 수정 눌러서 0을 쳐버리고 하는 거고 올해 거 반영하라 그러면 지금 얘 반영해 놓고 그럼 그냥 이렇게 두 개 더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안에 있는 거 봐도 되고 그렇게 해서 얘를 쓸 거예요. 자, 그럼 얘 쓰는 거 분기할 때 쓰려고 정보 여기서 보라는 거고 그럼 세금 계산서 빨간색 5월 31일 11번 매출 과세죠. 심지어는 이걸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까지 같이 세트로 시켜버리는 거예요. 5월 31일 날 11번 매출 과세 승용차 매각 2,500만 원 우리 자동차 분계는 혼합. 그럼 대변에 차량 운반구가 방금 취득원가 4,500만 원. 차변에 차량 운반구 다음 번호로 2,175만 원. 그리고 자, 이 돈을 전부 다 외상이죠. 미수금 얼마 받아야 되죠? 저는 스마트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 받아야 되는지 보이잖아. K랩은 이 두 개만 적혀 있으니까 실수하는데 얘는 실수할 일이 없죠. 2,750만 원이다. 그럼 이익이네.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이익 175만 원이다.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벌써 끝이네. 자, 지금 뭐 고정자산에 대해서 월별 감가상각비 계산 뭐 이런 거 하는데 이건 결산 여기에서 볼 거예요. 자, 그래서 결산하러 갑시다. 35페이지. 자, 당연히 수동 결산을 먼저 하고 자동 결산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2월 1일 하나기업 주식회사에 대여한 자금에 대한 이자는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받기로 하였다. 기간 경과분에 대한 정리분계를 하시오. 자, 그럼 지금 우리 대여한 자금에 대한 이자니까 이자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년에 받을 건가 봐요. 경관 시점. 그럼 올해 해당하는 것만큼 우리는 받아야 계산해야 되겠죠. 그럼 1년 366일인데
자, 우리 계산을 하면 2,500만 원의 6%죠. 자, 볼게 할 금액이 지금 2,500만 원의 6%고, 그러면 올해 며칠이죠? 일하기 아무 말 없으면 일하기 계산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 366일이라며. 그런데 내년이 한 달만 빠졌죠. 31일. 그러면 335일이네. 그럼 곱하기 335 나누기 366 하면 금액 딱 맞네. 자, 이 금액 나오겠죠. 근데 자, 딱 맞는 게 아닌데 내가 방금 계산기에 설정을 저는 버리면 쓰는 스타일인데. 자, 시험 때 별말 없으면 버려요. 무조건 절사 하세요. 곱하기 방금 며칠이었지? 그러면 이 금액이겠네. 그죠? 자, 그럼 차변에 얘는 미술수익이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다음 2번 장기 차입금 내역을 보고 결산 정리 분계를 하시오. 자, 올림푸스가 차입 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맞죠? 지금 장기 차입금 내역이니까 내년 상환인 거를 찾아라는 건데, 얘는 내년에 일시 상환이니까 유동성 대체를 해야 되고, 얘는 22년부터 2회 분할 상환이니까 내년에 2,500, 그 후년에 2,500. 얘는 전부 다 상환하네요. 그러면 1억하고 5천만 원, 예, 올림푸스 신한은행 이 두 개만 유동성 대체를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장기 차입금 줄이기 위해서 차변에 장기 차입금, 아이고, 올림푸스 1억 원 대변에 유동성 장기 부채 올림푸스 장기 차입금 신한은행 대변에 유동성 장기 부채 신한은행이다. 아셨죠? 다음 재고자산 평가 후 재고자산 명세를 활용하여 매출 원가를 계산에 반영하고 있으며 재고자산 명세는 다음과 같다. 원재료는 현행 대체 원가 비교해 보니까 장부 금액이 작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저가법을 쓸 거니까 얘를 가지고 갈 거고, 다음 제품은 장부 금액, 순실현 가능 금액 봤더니 얘가 더 낮다. 그죠? 그러면 이 금액으로 가야 되겠네요. 자, 그럼 맞죠? 예. 자, 이 금액에서 75만 원 차이가 나네요. 수동 계산하고 들어가도 되고, 이 AT 시험에서는 계산 자료 입력하면 세무사회보다 데이터를 더 잘 만들어 놓고 누가 봐도 느낌이 오게, 냄새가 나게. 원재료에는 없잖아, 여기에는 있잖아. 근데 기출문제 다 그렇더라고. 한마디로 원재료 하고 싶어서 자동 계산을 하면 실수가 없겠다는 생각이죠. 만약에 지금 여기서 하고 싶었는데 만약에 실수로 아니었나 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죠? 왜냐면 평가 손실이나 평가 충당금이 만들었어야 되는 계정 과목이라서 시험에서 그 계정 과목 쓰게 할 거면, 계산 자료 입력이 나오게 할 거면 그 계정 과목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다 안 만들고 그 답에 필요한 것만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티가 나는 성향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자동 계산 가는 게 마음 편하겠죠.
그러면 지금 얘 둘이의 차이만, 얘하고 얘 둘이 차이 75만 원 맞죠? 차이. 자, 다음 우리 감가상각은 고정자산 등록된 자료. 그냥 몇 안 되는 자동 계산 중에 한 개예요. 스마트에서는 이제 불러오면 되고. 자, 5번에 법인세 차감 전 이익에 대한 법인세 등 2,500만 원 계상하시오 적혀 있죠. 자, 우리 스마트에는 선납세금을 정리를 자동 계산해서 못 해요. 그래서 합계잔액 시산표 가서 선납세금 있는 7만 원 있는 거 확인하고, 확인하셨죠? 그리고 문제에서 자동 계산에 하라고 안 하죠. 그러면 그냥 일반 전표에서 지금 문제에서 법인세 알려주잖아. 그죠? 그러면 그냥 여기에서 차변에 법인세 등 2,500만 원, 대변에 선납세금 7만 원, 나머지는 미지급세금 처리해버리면 되겠죠? 이게 더 편하지 않나요? 그죠? 저도 소심한 성격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계산자료 입력하라는 말 언급하면 무조건 법인세는 계산자료 입력이 갈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이 없으면 굳이 안 들어가도 되니까 그건 여러분 선택사항이에요. 이건 아시니까 제가 그냥 여기서 이걸 한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없네요. 자, 그럼 이제 일반 전표 끝났으니까 다 닫고 계산자료 입력에 가서 자, 들어가면 먼저 방금 우리 재고자산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 아래 평가 손실이 75만 원이죠. 그럼 우리 기말 원재료 재고액 얼마라고 쓰죠? 620만 원. 자, 그리고 기말 제품 재고액 예, 그대로 장부 금액 쓰는 거라 그랬잖아. 1235만 원. 자, 그럼 이제 얘는 됐고 감가상각 문제는 기능모음 눌러서 감가상각 반영. 기능모음에서 감가상각 반영 클릭하고 얘라고 하면 지금 얘네들 죄송해요. 자, 전체 메뉴에 가서 저도 까먹어. 월별 감가상각비 계산해야지 불러와질 거예요. 자, K레벨은 얘가 없는데 여기서는 12월 꼭 치시고 그렇게 해서 12월 달에 여기 12월 상각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얘는 팔아버려서 지금 안 된다고 나온 거고 올해 감가상 안 할 거니까 그럼 이렇게 하고 창 닫으면서 저장. 만약에 12월을 내가 실수로 잘못 월을 치면 기능 모음에 조회월 삭제 눌러서 다 지우고 다시 12월 하셔야 돼요. 왜냐면 중간 월까지 나올 거기 때문에 월을 꼭 12월이라고 계산월을 잡아주셔야 12월까지의 상각비가 산정이 돼요. 그럼 닫으면서 저장하고 다시 계산자료 입력해서 감가상각 반영 누르면 이제 얘네들 이게 전부 다인가 봐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맞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아래 계산 반영 누르면 들어가겠네요. 자, 다음 또 있었나요? 없죠? 법인세는 화면 제일 아래에 보면 2,500만 원 들어와 있죠? 그죠? 지금 얘는 결론적으로 여기 9번 법인세 등이 2,500만 들어와 있으면 돼요. 2,500만. 자, 이렇게 하고 전표 추가를 하면 끝났죠. 그죠? 여기서는 여러분한테 법인세 계산하라고 그러진 않으니까. 자, 다음 이제 41페이지로 가서 자,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나와 있죠. 자,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문제 나오면 자, 혹시 나오면 AT 시험에서는 무조건 이거 하세요. 제조원가 명세서 열고 엔터 치면 12월이죠. 창 닫고
손익계산서 열고 엔터 치고 창 닫고 다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해서 아니요라고 하면 당기순이익이 정확하게 불러와질 거고 여기에 이제 처분 일자부터 쓰고 올해 거는 2021년 2월 27일 정기는 2020년 2월 27일 날. 그럼 우리 이익준비금은 삼박산 채소와 그럼 500만 원이죠. 그리고 현금 배당은 5천만 원, 주식 배당은 2천만 원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끝이니까 그냥 끝내면 안 돼요. 자, 고등학생들한테 옛날에 결여된 건 추가한다 라고 해서 계산자료 입력하고 이념 처분계산서 추가해라고 계속 노래 불렀어요. 사람들한테 제손잉제 계속 외우라고 하면서 순서대로 외우라고 하고, 왜냐면 옛날 시험에서는 그냥 결산하면 이거 하는 마감 순서까지 돌리는 게 시험 그 타입이었어요. 원래 해야 되는 거였는데 이제 누가 계속 사람들이 제대로 된 그것도 아니고 마감도 아닌데 그거 한다고 이재기 신청하니까 열받았나 봐. 그다음부터 안 하는 걸로 바뀐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그래서 마지막엔 재무상태표는 열 필요 없다고 말한 이유가 대체 차익이 나오면 우리 시험 잘못하면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험하고는 상관없어요. 왜냐면 데이터 만드는 게 실수했을 수도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못이 아닌데 마치 내 잘못 같잖아. 그렇기 때문에 재무상태표는 열지 말되 이 앞에까지는 제가 물건 만들고 팔고 나눠 가지고 남은 게 우리 재산이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의 순서죠. 그게 마감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이렇게 하면 우리 이제 2부 1장 끝났어요.